뻔한 파이낸스 이야기가 아니라 시카고 부스 에드컴이 혹할 만한 스토리라인과 그리고 그 실전 인터뷰 팁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사실 우리 합격자님은 파이낸스 인더스트리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네. 시카고 부스가 명문 파이낸스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파이낸스를 전공하시거나 아니면 커리어로 갖고 계신 분들이 엄청 몰리는 학교예요. 네. 그런 속에서 우리 합격자님의 약간 독보적인 캐릭터를 어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커리어 골을 잡으셨었죠? 뭐 대표적인 전형적인 IB 커리어 말고 다른 걸 생각해보자 라고 의견을 주셨었고, 저희 뭐 어렸을 때 해외 경험부터 시작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이제 금융을 경험한 내용들, 그리고 은행 내에서도 경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핀테크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골 설정을 할 수 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전형적인 그런 IB 루트보다는 눈에 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롱텀은 핀테크에서 이제 크로스보더 관련된 일을 하다가 컨설팅처럼 이제 어드바이저리를 차려서 에이펙에 있는 핀테크 회사들한테 자문을 해주는 그런 회사를 차리고 싶다라는 굉장히 포부 있는 그리고 에세이 2번이 조금 특이해요. 시카고 부스가. 왜냐면 그림 4개만 덜렁 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서는 알아서 여기에 맞춰서 쓰시오 했는데 네. 어떻게 이 에세이 2는 작업을 하셨어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약간 다양성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해외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살면서 저의 뭐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MBA랑 그 나아가서 더 이제 저의 인생에서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어필을 할 수 있는 에세이를 썼었고요. 부스 인터뷰랑 지원 과정에서 느꼈던 게 파이낸스 중심에서 좀 딱딱한 그런 이미지도 갖고 있지만 맞아요. 커뮤니티를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그런 다양한 경험 속에서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포용성, 그리고 커뮤니티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썼던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사실 다른 학교도 있는 에세이죠. 옵셔널 에세이인데 네. 이때는 어떤 얘기를 좀 하셨어요? 휴학을 한 학기 하고 추가 학기를 한 학기 했기 때문에 졸업하는 데까지 5년이 걸렸어요. 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5년 동안 제가 뭐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써 내려갔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꼭 미국에 가야 하는 이유, 좀 개인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합격자님이 생각했을 때 부스는 어떤 사람을 뽑는 것 같으세요? 첫 번째로는 분석적인 능력을 스펙에서 보이는 사람들을 좀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요? 왜냐면 저는 경제 통계 전공이었고 인더스트리도 금융 쪽이고, 그리고 GMAT도 제가 퀀트가 만점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조금 장점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게 네. 부스의 중요한 문화 중 하나가 pay forward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남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베푸는 걸 많이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경험했던 리더십 부분들 레즈메에 쓰게 됐고, 그거를 인터뷰에서도 조금 자연스럽게 녹였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합격자님이 어쨌든 사실 어린 시절에 좀 해외 경험이 있으시긴 했지만 네. 또 한국에 돌아오신 지도 너무 오래되기도 네, 했고 맞아요. 그래서 인터뷰 준비하실 때 조금 부담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하신 편이었어요? 가장 좀 한국과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이 인터뷰 보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은 좀 딱딱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맞아요. 되는 게 익숙하고, 그 반면에 미국의 특히 MBA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캐주얼한 대화 형식으로 하되 적당한 텐션을 유지하면서 제가 느끼기에 어느 정도의 그런 예의를 갖추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맞아요. 텐션이 높고 컨버세이셔널하고 하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많이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오. 그러려면 이제 아무래도 스크립트 이제 예시를 하나별로 다 쓰고 그거를 계속 하루 종일 외웠었어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스가 인터뷰 보는 방식을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 인비테이션이 날라오면 그 이후부터의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인비를 받으면은 그 인터뷰어의 이메일 주소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연락을 해서 그 인터뷰어랑 같이 시간을 어레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레인지를 하고 나서 이제 인터뷰 날짜가 잡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세컨 이어 학생분이랑 같이 했었어요. 미국 분이셨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자기소개 간단히 하면서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하면은 그 중간중간 그 인터뷰어의 본인의 견해나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도 뭐 공유를 해주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던 인터뷰 중에 가장 편한 인터뷰
인터뷰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오호. 네. 그러면 대략 몇 분 정도 걸리셨어요?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졌던 이유가 저의 Q&A에 대해서 굉장히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셨어요. 부스가 이런 곳이고 이런 커리어를 위해서 어떤 서포트를 해주고 일종의 좀 인포 세션 같은 그런 유익한 인터뷰이기도 했어요. 오, 좋습니다. 보통 장학금이라고 하면 GMAT이 높아야 사실은 나오는 확률이 사실 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합격자님은 모든 학교에서 다 장학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부스에서도 굉장히 높은 금액을 받으셨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665점으로 8만 불이라는 장학금을 M7에서 받을 수 있었던 네. 결정적인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커리어적으로도 경력이 많았고 어, 뭐 일적인 거 외에도 여러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승진이나 이런 것도 이제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꼭 미국을 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 미국에서 펼치고 싶은 커리어 그런 골 세팅이 되게 명확했었어요. 이 사람을 뽑아놓으면 꼭 부스에 오겠구나. 라는 안심을 게, 지키는. 예. 긴 터널을 잘 지나오셨는데 네. 돌이켜 봤을 때 그래도 이렇게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리서치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어허. 특히 부스 같은 경우에는 지원서 질문 중 하나가 우리 뭐 인포 세션 들었던 적이 있냐, 심지어 몇 번 들었냐라고까지 이제 쓰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학교의 커리큘럼은 물론이고 문화 그리고 다양한 액티비티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거를 인터뷰에서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이 여정 중에서 MBA 메이트는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던 것 같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이 MBA 에세이 스타일이 제가 익히 그냥 익숙해져 있는 거 스타일이랑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방향 잡는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뭐 오랜 이제 얘기를 나눈 끝에 굉장히 바른 길로 잘 인도를 해주셔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는 MBA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장기적인 레이스인지 몰랐어요. 아, 진짜? 네, 생각보다 굉장히 준비할 것도 많고 맞아요. 약간 도장 깨기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대표님께서 이제 정신적으로도 많은 위로와 서포트를 해주셔서 그 점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긴 여정을 돌이켜서 잘 지내오셨으니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자그마한 팁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이제 내가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나 어떤 뭐 요인들을 잘 만들어 놓고 이걸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은 언젠가는 이제 좋은 결과를 모두가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레즈메를 쓸 때 많은 것들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고 끄집어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뭐 본인이 지금부터라도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 차근차근 하나씩 본인의 업적에 대해서 좀 적어 놓으시고 미리미리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꿀팁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